한 젊은 여성이 혼자서 63빌딩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한 가족을 보고는 갑자기 숨고 마는데요. 부부와 두 아들, 평범해 보이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대체 여성은 왜 이 가족을 보고 놀란 걸까요? 자, 오늘은 30년 전 이 오빠와의 약속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네 새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들 좀 돌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 월급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 통장에 넣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나랑 살다가 너 결혼할 때도 내가 아빠처럼 잘 챙겨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오빠 말이 거의 법이었던 집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홀몸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오빠 집에서 살면서 언니가 이제 새언니가 일을 나가니까 7살, 5살 남자 조카를 하루 종일 돌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주 조카 돌봄이었네요. 네, 이게 20살이었던 제보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죠. 두 조카를 돌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럼 어느 날 새언니가 아가씨 딱 밥만 좀 안 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딱 밥만 안 쳤는데 쌀밥만. 네, 근데 언니가 이걸 또 보더니 진짜 밥만 안 치면 어떡하냐. 반찬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좀 약간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밥에 밥이 네. 쌀밥만이 아니었군요. 네, 그렇게 제보자는 오빠네 집안 살림들을 하나둘씩 맡게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모아둔다는 그 말만 믿으면서 손에 쥐는 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빠의 허락하에 이 장을 보고 남은 잔돈 몇백 원씩 모아서 이걸로 용돈을 좀 쓰고 했다고 합니다. 아, 뭔가 쎄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네, 무려 5년 동안 오빠 집에 머물면서 두 조카 돌봤는데 그동안 계속 오빠는 이거 통장에 계속해서 적금 들고 있다, 월급 주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 이 제보자는 오빠를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이 오빠 부부가 제보자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서 오늘 장인장모 오니까 집을 좀 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용돈을 받은 제보자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가서 처음으로 이제 63빌딩에 갔습니다.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히 이 오빠 가족을 마주칩니다. 네, 오빠하고요, 또 새언니하고 두 조카까지. 장인장모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핑계를 댄 거죠. 이 가족이 이 제보자를 이제 좀 빼고 놀러 가기 위해서 좀 따돌린 거죠. 그거를 우연히 이렇게 목격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제 좀 난처하잖아요.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었대요. 그래서 오빠 가족들은 제보자를 보지 못했지만 제보자는 오빠 가족을 봤고 그동안 장인장모 온다는 건 핑계였구나. 오빠 가족끼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려고 갔구나. 그동안 나 따돌린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자, 결국 5년 만에 이 일을 관두셨대요. 그만둬야죠. 예.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례 치르면서 경황이 없었는데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한테 줬던 월급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 요 장례비에 좀 보탰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엄마도 잃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써라라고 하고 그 적금 통장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오빠가 챙겨주겠다는 오빠 전혀 단 한 푼도 도움 주지 않았고요. 얼마 안 있다가 오빠 가족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도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우고 뭐 직장 다니고 막 정신없이 자, 그러다 갑자기 이 월급 통장, 맞다, 월급 통장. 네, 지난해 무슨 드라마를 보셨는데 그 드라마에서 뭐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지 맞다, 그 월급 통장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신 거예요. 내가 그때 5년이나 조카들을 키워줬는데 아니 나는 그냥 넘어갔다 쳐도 도대체 오빠하고 이 새언니는 나를 왜 이렇게 한 번도 챙겨준 것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오빠 요즘 잘 산다며 다른 건 몰라도 금목걸이라도 받아야 된다, 뭔가 받아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 다 그래서 키웠는데. 다 키웠는데 그 어.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오빠 30년 전에 내가 5년 동안 애기들 키워줬던 기억나?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오빠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런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또 너무 화가 나서 왜 답이 없어? 그러고 보냈지만 그것도 읽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시쳇말로 익십을 한 겁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금이라도 주면은 땡큐고 못 주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꼭 듣고 싶은데 그 말도 없고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돈 없어도 살아요. 살 만큼은 저도 먹고 살 만큼은 되는데 괘씸하고. 아우, 너무 착하시다. 네, 이제 제보자가 그 오빠네 부부를 만나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정색을 하면서 시골 쫀뜨기가 내 덕분에 서울 와서 살았으면은 그게 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시골 그러면서 촌뜨기가 내 덕분에 서울 와서 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무슨 용돈을 내? 네, 월급을 그렇게- 달라고 이런. 네, 그 오빠가 네가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가끔 애들 밥이나 해준 거지 무슨 월급 타령이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와우. 그런데 옆에서 새언니까지도 새언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서 오빠를 거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5년 동안 무급으로 조카를 돌본 제보자 30년 전 월급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자, 일단 손 변호사님. 제가 검토한 게 좀 틀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보자 입장에서는 월급 받기로 했다.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오빠 가족의 어떤 그 대응을 볼 때 그거조차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설령 월급을 어떻게 얼마 받기로 했다. 그동안 못 받은 게 얼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이걸 급여 채권으로 보든 일반 뭐 채권으로 보든 약정금 채권으로 보든 뭘로 보든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오빠 가족이 뭐 알아서 챙겨서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은 현재로선 떠오르지가 않네요. 박 변호사님. 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일반 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소멸시효거든요. 그 10년은 훨씬 지금 도가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되려면 실제로 이제 이게 비체 변제라고 예를 들어서 전화했는데 줄게라고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보면 마지막 얘기 들어보면 언제 주기로 했냐. 너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런 거 보면 정말 형제는 남인 것 같아. 아유, 좋은 형제가 훨씬 많죠. 그러나 이제 사건 반장에 나오는 몇몇 형제가 그런데요. 저는 제보해 주신 분께서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도 얘기하시고 사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건 그냥 거기에 뭐 굉장히 목매거나 그러시지도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꽃다운 예쁜 나이에 그렇게 오빠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거 알아주고 고마워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안 하시는 오빠 너무 매정하신 것 같고요. 사실 30년 전에 20살이었던 여자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밥만 줬다고 오빠네 집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할 일 두 조카 키우면서 하루 종일 밥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었겠어요. 너무 오빠가 매정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는 말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돈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고 금목걸이라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충분히 이해해 줄 동생인데 참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슈퍼맨님, 동생을 이용했네요. 오빠가 정말 나쁩니다라고 하셨고요. 장민채님, 가족 정말 끊어내야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